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파라메타들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알고리즘을 설명을 들으면 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였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계산 과정이 거꾸로 역으로 에러를 전파하는 과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뉴럴 네트워크에서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는 이와 같이 주어진다고 우리 얘기했었습니다. 그 구성하는 그 항들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사용하던 항과 똑같은데 다른 점 하나는 파라메타의 개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파라메터의 개수를 포함하는 그러한 리그레션 텀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또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바이너리가 아니라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를 포함하기 위해서 출력 노드에 있는 값들을 다 포함시켜서 비용 함수를 만들어서 표현한 것,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주어지는 J of 세타, 이 비용 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 세타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풀었던 또 사용했던 알고리즘을 기억해 보시면 아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컴퓨팅 코드로 제공해야 되는 것이 이 비용 함수를 계산하는 수식이 코딩이 돼야겠죠. J of 세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결국 이 내용을 수식화한 거를, 이거를 알고리즘을 코드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모든 파라메타들에 대해서 그 비용 함수를 미분한, 즉 편미분한, 이거를 그레디언트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앞부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그레디언트 수식을 애널리틱하게 해석적으로 우리가 수식으로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식을 코딩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어널리틱한 솔루션이 딱 드러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못 구하느냐? 못 구하진 않습니다. 좀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입니다. 그것의 수학적인 증명이나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많은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고 늘 활용되어 왔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이 바로 그라디언트 값을 계산하는 거구나, 그것만 이해하고 그 알고리즘을 제대로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하나의 훈련 자료만을 간단하게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그러니까 훈련 자료 X하고 Y가 있는데 딱 한 개의 샘플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처음 예를 들기를 시작한 이런 4개의 층으로 구성된, 그리고 입력 노드가 3개고 그리고 출력 노드는 4개로 구성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단계는 forward propagation이 먼저 수행되어야 됩니다.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건 뭐냐면 입력 값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주어진 세타 값, 기본 세타 값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세타인데 세타를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전 방향 전파, forward propagation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거는 주어진 세타를 가지고 기본 세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뉴럴 네트워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 계산 방법은 이전 비디오에서 리뷰한 것처럼 입력 값들의 각각의 적절한 웨이팅 값, 보통 여기에 세타 1이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그 행렬식을 곱해서 두 번째 레이어의 노드 값들을 구하고요. 그 노드 값들을 통해서 또 다른 두 번째 파라메타 행렬을 통해서 세 번째 노드 값을 구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세 번째 웨이팅 행렬을 곱해서 네 번째, 결국에는 네 번째라는 거는 출력값, 아웃풋 값을 우리가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그 기호를 계속 사용을 하면 그 각각의 노드에서 취해지는 값들을 우리가 A라고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활성화됐을 때의 값입니다. 즉 첫 번째 레이어의 활성화된 값,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활성화된 값, 그리고 세 번째 레이어에서의 활성화된 값 A3,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은 출력값이 되는 거죠. A4. 사실은 이것은 마지막 H of X의 그 값으로도 우리가 간주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계산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입력값은 당연히 입력된 X값, 훈련 자료의 입력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A1으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A1에다가 웨이팅 행렬 매트릭스를 곱해 준 것, 그것을 우리가 G 값으로 표현해 주고요. 이 노드 값은 G 값이 아니라 그 G 값에다가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 준 결과가 바로 그 두 번째 레이어에서의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레이어의 값이 다 계산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값을 더 바이어스 유닛을 넣는다 그랬죠. A0, 즉 여기 동그라미 하나 넣어서 얘는 A0 두 번째 레이어 거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추가시켜서 또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과정을 이러한 그 루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즉 A2에서 G3를 구하고 G3로부터 A3가 구해지고 거기다가 바이어스 유닛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행렬식을 곱하고 행렬식 곱한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그 결과 값을 그 마지막 출력 값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불러요. 즉 앞쪽으로, 그러니까 입력에서 출력 방향으로 그것을 forward 방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순 방향 또는 전 방향 전파를 시키고요. 그 결과 값이 여기에 주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결과 값 A4와, 그런데 사실은 이 결과 값이 원래는 무슨 값이 나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훈련 자료니까 Y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Y라는 값과 똑같지 않겠죠. 바로 그 차이가 에러인데 에러를 다시 그래디언트 계산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에러를 우리가 보통 델타로 많이 표현합니다. 수학에서는 델타. 델타라는 기호 잘 아시죠? 델타라는 기호를 쓸 때 우리가 인덱스를 델타, L 슈퍼스크립트, 그리고 J 서브스크립트를 쓸 건데 이때 위첨자는 레이어의 위치를 나타내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 노드의 그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마다 델타 값이 존재해요. 입력 값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출력 값이 실제 예상되는 값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에러, 주어진 층과 주어진 노드에서의 에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에러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에러는 뭐냐면 여기 forward propagation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A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A 네 번째 레이어의 값을. 그런데 이 값과 Y 값, 실제 출력되어야 될 값과의 차이를 우리는 보통 델타라고 부르는 겁니다. 델타 네 번째 레이어에서의 델타죠. 그리고 그것은 몇 개가 있겠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겠죠. 그 각각을 우리가 J라고 불러서 J라는 서브스크립트로 쓰는 겁니다. 즉 델타 4 슈퍼스크립트의 J 값은 네 번째 레이어의 A 값, J 번째 노드의
빼기 yj 값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y는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와 이런 값을 써서 그렇지 사실 우리 예에서는 4개의 값이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1000이거나 또는 0001이거나 뭐 등등해서 4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즉 이거를 인덱스로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벡터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뺄셈이니까 벡터 빼기 벡터는 그냥 벡터 연산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 인덱스를 줄이기 위해서 표현한다면 좀 벡터 형식으로 델타의 4번째 레이어 벡터는 A의 4번째 레이어 벡터 빼기 Y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그 수식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4개의 지점에서의 뭘 구한 거냐면 즉 여기에서의 델타 값이 구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 지점에서의 오차와 요 지점에서의 오차를 다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면 수식적으로 이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즉 주어진 지금 4번째 레이어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 계산된 요 에러 값을 거꾸로 백 프로포게이션 시킨다는 의미로 곱해졌던 요 세타 값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계산될 때 우리가 곱해졌던 세타 값을 거꾸로 되돌릴 때는 세타의 트랜스포즈 값을 곱하면 되돌려지는 겁니다. 곱해졌던 값이 다시 또 곱해져서 백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연산이거든요. 지금 바로 요 연산이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즉 4번째 층의 델타 값에다가 즉 3번째에서 4번째로 오는데 활용됐던 이 변환 행렬 또는 웨이팅 매트릭스를 전치 행렬 형태로 곱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추가적인 요소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G of prime G3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 함수 그대로예요. G라는 함수를 쓰면은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값이었죠. 즉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한 지점에서의 값 G 값이 D번째 G 값으로 주어져 있는 여기 우리가 아마 계산을 미리 다 계산할 때 그 놔뒀던 값이어야 되는데 이 값은 뭐냐면 여기서 계산될 때 A 값이 G 값으로 바뀐 다음에 액티베이션으로 A로 바뀌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G 값을 계산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적용해서 그 값이 여기에 계산되는데 그 지점에서의 G 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위치에서의 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 함수 값을 여기다가 곱해줘야 된다는 수식적인 표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연구자들이 다 구해놓았습니다. 이 미분치는 사실은 요 값이 똑같다예요. 즉 그 레이어에서의 액티베이션 값 곱하기 1 빼기 액티베이션 값. 굉장히 간단한 그 결과죠. 즉 이 값이 바로 요 미분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연산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요 점하고 우리가 에스터리스크를 한 이유는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각각의 첫 번째 엘리멘트끼리만 곱해주고 두 번째 엘리멘트 와이즈라는 우리가 용어를 썼었는데 옥타브에서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산을 수행하면 그 결과가 바로 레이어 3에서의 델타 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시 한번 더 해주면 델타 2, 요 지점에서의 오차값도 그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델타 3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요. 그것에 세타 2의 전체 행렬로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또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에 해당되는 함수의 값을 우리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줄 수가 있고요. A 두 번째 액티베이션 값 1 빼기 A 두 번째 액티베이션 값을 프로덕트 해준 게 바로 요 미분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델타 2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델타 1은 구할 필요가 없겠죠. 왜 없겠어요? 여기서는 오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입력값이 들어간 거니까 입력값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입력값은 그냥 항상 입력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구했느냐면 사실 우리가 원하던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자꾸 우리가 풀다 보면 원래의 목적을 잊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그라디언트를 원하는 거예요. 즉 비용 함수 j 오브 세타를 그 세타로 주어지는 모든 그 엘리멘트 i, j, l로 주어지는 이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니까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풀어놓은 계산에 의하면 이것의 그라디언트는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오브 j L번째 레이어 곱하기 델타 i L 플러스 1으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포워드 그 프로포게이션 때 포워드 프로포게이션 할 때 모든 노드점에서의 A 값을 구하죠.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으로 뭘 구해요? 모든 노드점에서의 이거는 backward propagation 때 모든 노드점에서의 에러 값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인덱스만 잘 맞추어서 ij 인덱스에 맞추어서 주어진 a와 델타 값을 곱해주기만 하면 그레디언트가 구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노드점의 개수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또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코딩, 그 수도 코드 형태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훈련 자료가 몇 개가 있나요? 당연히 보통 우리가 늘 해왔듯이 훈련 자료는 m개가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m개의 세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입력값과 항상 출력값이 한 세트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y는 여러 개의 값을 갖는 벡터일 수가 있고요. k개로 나눌 때는 아니면은 하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훈련 자료 m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초기화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되는데 델타 IJL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아까 썼던 요 델타 L IJ라고 썼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모든 노드에서의 에러를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걸 누적해 갈 거예요. 그때 그릭 문자로 요걸 대문자로 하면 이게 델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각형이 아니라 그릭 문자 대문자를 쓴 거예요, 지금. 델타 Lij는 모든 노드에서의 에러, 요 델타 값을 우리가 그 누적해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누적을 해야 되냐면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델타 값을 다 따로따로 구해서 그걸 더해 줘야 돼요. 계속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샘플들, 즉 그 훈련 자료에 대해서 m개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인덱스를 좀 잘못 썼어요. IJ 헷갈리니까 아예 다른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K라고 저는 쓸게요. 왜냐하면 IJKL 하면 혼란이 없겠죠. IJ는 출력 노드 개수 인덱스고 이건 입력 노드의 개수고 요거는 그 레이어이니까 LIJ는 안 쓸 거고요. K는 훈련 자료의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 자료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훈련 자료 m개까지 다 실험을 할 거예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제일 먼저 A1을 첫 번째 입력단에 들어가는 그 값을 그 훈련 자료 X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선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forward propagation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야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L이라는 거는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에서 마지막 제일 끝단 이게 몇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나 아까 예제에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쓴다 그러면 얘 L이 4까지 계산하면 되겠죠. 마지막 레이어까지 다 계산하는 겁니다. 좀 한번 이렇게 잠깐만 한번 제가 3개 뭐 5개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러니까 레이어를 1, 2, 3, 4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계산을 해오는 겁니다. 즉 A 1번째, A 2번째, A의 3번째, A의 L 모든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출력단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Y의 K번째 Y 값이죠. 그것과 비교를 해서 차이를, 에러를 구해 놓습니다. 즉 여기에서의 델타 값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네 번째 레이어의 델타 값은 그 액티베이션 네 번째 값 빼기 Y 값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때 또 역시 K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K번째 훈련 자료 아웃풋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또다시 델타 3, 델타 2, 델타 1, 델타 1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델타 2까지만, 델타 3까지 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L-1 레이어에 L-2 레이어에서 그 델타 2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델타 1은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입력 단위니까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델타 값과 그리고 주어진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곱한 게 바로 그라디언트 값을 우리가 구할 때 사용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곱해서 누적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내용들이 뭘 구한 거겠어요?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을 다 누적된 그런 값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개수로 좀 나누어서 평균을 내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라디언트 값을 정확하게 구하려면. 그래서 m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 그때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하고 싶으면 람다 곱하기 세타 ij라는 값을 j가 0이 아닌 경우, 즉 j가 0이 아닌 경우는 이 바이어스 유닛을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위에다가 보통은 요 위에다가 그랬었는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계속 해줬잖아요. 그 바이어스 유닛에다가는 regularization 텀을 넣어주면 안 되고 그 이외 거에는 그냥 넣어주면 결국엔 얘하고 얘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라디언트를 구한 겁니다. 그라디언트. 근데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봤던 그 예제에서 fmin cg나 fmin unc에서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물론 코스트 함수도 가르쳐줘야 되지만 코스트 함수는 우리 알고 있고요. 그것을 넣어주면 주어진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무엇을 구해주겠어요? 세타를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의 세타, 요 레이어 사이에서의 세타, 요 지점에서의 세타 1, 2, 3 행렬을 다 구해주고 결국에는 학습이 된 뉴럴 네트워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이에요. 그 학습 방법을 실제로 구현할 때 몇 가지 뉴메리컬 테크놀로지들이 또 필요한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